스승님, 삼살방이나 대장군 방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면 정말 안 좋은지요? 여러분들 봄철이니까 이사 많이 하죠? 지금 한참 이사철입니다. 그리고 참 새 집 마련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이사 준비하는 분도 많이 있고 한참 봄철이라서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나 우리 유튜브 가족을 위해서 제가 이 이사 방위에 대해서 참 좋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사하실 때 방향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가는 분도 있고 이 방향을 이렇게 늘 보면서 나한테 좋은 방향을 보고 가는 분도 있죠. 그리고 이사 갈 때 택일하는 분도 있고 택일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냥 방향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아무 때나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데 제가 오늘 현명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삼살방이라는 것은 해마다 이 삼살방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옛날부터 오구삼살방, 오귀삼살방 이런 말을 많이 썼죠. 그 말은 이 삼살방이 세 가지 살이 온다는 뜻에서 삼살방입니다. 그러면 삼살이라는 말이 천살, 지살, 인살, 하늘이 내리는 살, 땅에서 일어나는 살, 사람으로 일어나는 살. 그래서 이 삼살을 두고 삼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잘못 가면 이 삼살을 맞아서 안 좋아진다. 그래서 삼살방만이는 피하라. 이런 말이 이 전례로 내려오게 됐고 우리 지금까지도 그 삼살방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살방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삼살방을 정확히 아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올해가 닭띠죠. 닭띠죠. 그러면 사유축생은 동쪽이 삼살방입니다. 그래, 사유축년에는 동쪽이 삼살방이다. 그러니까 닭띠해나 소띠해나 뱀띠해는 동쪽으로 삼살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오술, 범띠, 말띠, 개띠는 북쪽에 있고 그리고 신자지는 남쪽에 있고 원숭이, 쥐띠, 용띠는 남쪽에 있고 그리고 해묘미는 서쪽에 있고 돼지, 토끼, 양 이건 서쪽에 있고 다 기억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유축은 동쪽, 인오술은 북쪽, 해묘미는 서쪽, 신자지는 남쪽. 이렇게 삼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에는 이 방향으로 삼살이 있다. 근데 이걸 외우려면 어려운데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사유축은 가운데 유라는 글자가 금이에요. 금하고 극하는 게 목이거든. 금하고 극하는 게 목인데 동쪽 방향에 극하는 거거든. 그래서 동쪽으로 삼살이 있는 거고요. 인오술은 화가 중심이거든. 오가 화거든. 화가 북쪽하고 수하고 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삼살이고 또 해묘미는 묘가 동쪽이거든. 동쪽은 묘가 목이란 말입니다. 목은 서쪽이 극하죠. 금하고 극하니까 서쪽에 삼살이 있는 거고 또 신자지는 자가 물이에요. 남쪽하고 극을 이루기 때문에 삼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삼살을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삼살 해당하는 방향은 이사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전 국민이 동쪽으로 가면 가면 안 되냐? 궁금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삼살방은 올해 동쪽이 맞습니다. 삼살방은 동쪽이 맞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다 동쪽으로 이사가면 안 된다. 이런 법칙은 없다. 그럼 어떤 분들은 피하는 게 좋으냐? 사유축색은 동쪽으로 가는 걸 피하는 게 좋아요. 자, 뱀띠, 닭띠, 소띠는 올해 동쪽으로 이사하는 걸 조심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사유축생은 동쪽 방향하고 바로 극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연도도 극을 이루고, 자, 올해가 닭띠해잖아요. 이 닭띠해의 동쪽하고 극을 이루고 사유축생 역시 동쪽하고 극을 이루기 때문에 사유축생은 동쪽으로 이사하는 걸 조심하는 게 좋다. 왜? 삼살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띠는 동쪽하고 해당이 되지 않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올해 닭띠의 해에는 삼살이 동쪽에 있으니 이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유축생만이 동쪽의 극을 받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사유축생이라도 보세요. 현재 61세 닭띠도 있고 저기 49살 69년생 닭띠도 있어요. 그죠? 요거에 따라서 동쪽이 이 구궁으로 보면 구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참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구궁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손에 그림 그려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구궁이라는 건 일철록 이한손 삼식신 사증파 오기 육합식 칠진귀 팔관인 구태식이라고 해서 이 구궁 방향을 보는 게 있어요. 공부하면 금방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1세 닭띠는 동쪽이 안 맞게 나올 수 있지만 69년생 닭띠는 동쪽이 또 괜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살을 덜 탄다. 살을 덜 탄다. 근데 사육축생이면서 이 구궁에서 봤을 때 방향이 안 맞을 때는 강하게 작용을 한다. 근데 사유축생이라도 이 구궁에서 나쁜 방향이 아닐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다른 띠, 지금 현재 인호술이라든가 해묘미라든가 다른 띠라도 이 구궁에서 나쁜 방향으로 걸릴 때는 조심을 하는 게 좋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띠가 동쪽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냐 이 말이 아니고요. 동쪽이 삼살인데 이 구궁으로 봤을 때 나쁜 살방하고 겹치면은 조심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띠도. 그런데 사유축생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1차적인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속인이든 역술인이든 보통 방향을 봐주기 때문에 1차적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며 이런 기준으로 이사를 하면 되며 이런 기준으로 조심을 하면 된다. 1차적인 말씀을 드렸고 2차적으로는 방향이 살방향이면 절대 이사를 안 하느냐, 절대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지혜를 갖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삼살에 직결되게 걸리고 또 사유축생이 삼살에 딱 걸렸다. 이럴 때는 분명히 지혜를 갖고 조심을 해야 되며 그 방향을 참고하는 건 좋다. 그러나 여기에 매여서 절대 이사를 하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방향에 딱 걸렸다.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내가
이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교차 이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고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방향에 걸렸다. 그럼 직통으로 걸립니다. 그래, 직통으로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래, 절대 이 사람이 나가면서 바로 이사 들어가는 짓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방향이 만약에 안 맞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교차 이사를 절대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이사할 사람이 먼저 일주일이든 열흘 전에 내보내고 한 달 전에 내보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이든 열흘 전에 내보내고 도배를 깨끗이 한 다음 제가 일주일 전부터 왕래를 하는 겁니다. 그 집을 매일 왕래를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가서 불도 피우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리고 가서 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집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에? 앞으로 이 집에 와 살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주시절한테도 고하고 하느님한테도 고하고 이렇게 대자연에도 고하고 이렇게 신께 고하는 거죠. 자, 그럼 고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고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텐데 첫째 고할 때는 내가 이삿날을 딱 잡아놓으면 내 집에서 먼저 고하는 겁니다. 성주신한테 이러이러한 날에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주지신께서 살펴주시고 천지 부모님께서 살펴주시고 모든 신께서 살펴주시어서 우리가 이사를 무탈하게 할 수 있도록 기운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소는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쪽 방향으로 이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운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또 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집으로 이사 올 것이니 이 성주지신께서 받아주시고 천지 부모님께서 받아주시고 대자연의 기운을 열어주시고 모든 선신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하고 내가 그 집에 가서 도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라면도 끓여 먹고 미리 기운을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짐을 옮기게 되면 무탈하다. 근데 이삿날 잡아가지고 그 사람 나가면서 내가 덥석 들어가게 되면 살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향이 나쁠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면 된다. 두 번째는 이사 갈 때 제가 방법 가르쳐 드렸죠. 이사 가는 날 굵은 소금을 다 뿌리고 대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짐을 들여놔라. 그리고 이삿짐을 다 정리한 다음에 약숙을 피우고 소독을 한번 시켜라. 이것도 방편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건 원거리 이사할 때는 방향이 필요 없습니다. 근거리 이사할 때 방향을 타는 것이지 원거리 이사는 방향을 안 타요. 그럼 원거리 기준을 몇 킬로로 잡을 겁니까? 회장님 몇 킬로로 잡을 겁니까? 10킬로. 자, 원거리 기준은 우리가 100킬로를 잡는 겁니다. 저희 원거리 근거리 원거리를 제가 이제 분별력 있게 말씀해 드릴게요. 근거리를 10km 이내를 근거리라고 하고 10km를 벗어나서 100km 사이를 중거리라 하고 그리고 100km를 딱 벗어나면 원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km를 넘게 되면 이사 방향을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살을 타지 않는다. 삼살이든 대장군방이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km를 넘었을 때는 그 탁한 에너지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100km면 천안 거리가 됩니다. 그래 천안 거리를 넘었을 때는 방향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중거리는 방향을 어느 정도 따지면 되느냐? 보세요. 10km 이내가 방향을 제일 영향을 받고 10km부터 40km 이내까지는 방향 영향이 한 70% 영향을 받아요. 그래 10km부터 40km 이내는 100입니다. 한 70% 영향을 받고 40km만 딱 넘어도 30%밖에 영향을 안 받아요.
자, 10km 이내는 100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 10%부터 40km 이내는 70% 영향을 받고 40km부터 100km 사이는 한 30%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100km를 딱 넘어서게 되면 영향이 없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40km면 100리를 말하는 겁니다. 100리를 딱 벗어나게 되면 30%밖에 영향을 안 받는다. 70%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40km를 넘었으면. 그리고 이제 40km 이내인 경우에 바로 70%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거리냐 중거리냐 원거리에 따라서 이사 방향의 기운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신경을 쓸 때는 10km 이내로 옮길 때 신경을 쓰면 되고, 그리고 10km에서 40km 사이일 때는 70%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는 게 좋고, 즉 40km만 넘어도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거리 이사할 때는 그 이사 방향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늘에 고하고 신께 고하고 성주지신한테 고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화합된 마음으로 한다면 나쁜 살이 그만큼 끼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사할 때는 절대 싸우며 하지 마라. 즐겁게 해라. 모두 다 화합된 마음으로 해라. 즐겁고 화합된 마음으로 하면 웬만하면 살을 안 탑니다. 근데 막 불쾌하고 싸움질하고 열받고 막 서로가 각심소유로 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이사를 할 경우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내 기운이 탁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든 중거리든 먼 거리든 이사할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화합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쁜 영향을 안 받게 되며 다르게 이사를 할 수 있으며 좋은 기운으로 이사를 잘 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